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지은이는 유영만, 발행은 나무생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활력을 더해주고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를 한없이 지치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르트르는 그의 희고 노엑시티에서 인간의 실존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옥은 바로 타인이다. 타인은 나에게 지옥과 같은 존재라는 말인데요. 나라는 실존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또 다른 존재와 만나 서로 공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관계가 꼬이거나 오해가 깊다면 타인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최근 우리는 SNS를 통해 더 빠르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성숙되지 않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타인으로 인한 피로도는 깊어지고 무수한 얼룩과 상처들이 만들어집니다. 저자 유영만 교수는 누군가에게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존재가 인간관계의 얼룩과 무늬가 만든 사회적 합작품이다. 성숙한 연대야말로 우리의 평생 숙제이자 축제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나와 너 역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방식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비난하기 전에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닌지 뒤돌아보고 반성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고 큰 즐거움을 주지만 어떤 만남은 씁쓸함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은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비난하기 전에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닌지 뒤돌아볼 때 나와 너는 좋은 사이가 됩니다. 기막힌 사람.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따발총을 쏘듯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틈새를 노리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해도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끼어들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도 언제나 그는 혼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마도 개나리처럼 무리를 이루어 피는 꽃이나 집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군무는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는 모란꽃처럼 혼자 화려하게 피는 걸 좋아하고 혼자 춤을 추는 동물을 즐깁니다. 그를 만나고 집에 오는 날에는 귀가 먹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는 막고 남의 귀만 열어놓으라고 우기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만이 남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 갑니다.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 귀로는 두 가지를 듣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긴 사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나라고 속 시원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도 늘 거래의 연속입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경조사는 기본이고 자신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지만 직업상 나는 그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다가 필요한 걸 얻어내면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에 인간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부탁하면 결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길 때 다시 이어나가려고 시도하지만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뿐인 사람. 진짜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펼쳐진다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함께 일하는 친구들의 애로사항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이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이 말은 인간이 아직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니 어서 정신 차려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함량 미달인 인간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남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협업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달려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회수 작가의 말에 따르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 즉 나쁜 인놈이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아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한 미덕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측은지심에 있습니다. 머리는 계산하지만 가슴은 사랑을 합니다. 얌체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얻은 이익도 결국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돋보이는 이유는 말없이 나의 배경에서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 덕분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인간관계는 비상하는 날개가 됩니다. (365일) 과시형. 자기 과시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과신과 자만이 언제 끝날지 늘 궁금합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지난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과시가 길어지면 도리어 가벼워 보이고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과시는 상대를 무시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진 친구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과시에 함몰된 나머지 상대를 본인이 무시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의 그는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과시가 거듭될수록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과시는 무시를 불러오고 멸시를 낳습니다. 솔직히 잘난 척을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은데 자기 자랑에 집중하느라 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띱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나무인의 자세입니다. 생각은 다른 생각을 만나 충돌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편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점과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 일하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각한 감정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는 사람.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자기 입만 말하는 입인 줄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말은 누구나 따라야 할 진리이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고 치부합니다. 말문이 자유롭게 열려야 새로운 관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말문을 막는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틀렸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 말하고 내 말이나 잘 들으라는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만난 말문을 막는 사람은 무척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의견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상대를 누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만 입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은 왜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나를 만날 때도 고압적인 태도가 은연중에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말문을 막는 사람을 만나 할 말을 잃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상대의 말을 중간에 뚝뚝 끊어버리는 사람, 자기 생각을 결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의를 진행하는 팀장이 팀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있다가 회의가 끝날 무렵 모두의 의견을 일절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이야기한 것은 다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리 있는 생각을 말로 꺼내지도 못하게 사전 봉쇄하는 것입니다. 적게 말하면 적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말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문을 막으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 가능성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만큼 상대의 생각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은 장점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기 위한 삶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상대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질책하는데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은 처음부터 상대의 단점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와 만날 때마다 느낀 점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너무 부정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SNS에 댓글을 쓸 때도 시종일관 부정적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거나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얼마든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언제나 악플을 달아서 상대의 의도를 비틀어 버립니다. 긍정보다 부정,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탓에 그들은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데 천재입니다. 자신이 잡은 그 작은 꼬투리가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먹구름 속에 태양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세상은 가능성과 기회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꼬투리만 잡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펼쳐진 악조건과 불행을 탓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모색하지만 누군가는 어차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아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사람과 되는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뭐 덕분에 라는 말보다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모두 남 탓,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장점보다 단점을 주로 봅니다. 뒤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탓하거나 험담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덕분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면 돌아오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들은 먹고 살기 바쁜 탓인지
자신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된 것인지를 망각합니다. 이들의 주특기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챙겨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면 언제나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주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와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기에 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 도움이 그의 내면적인 성장과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일이 끝나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도와준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주고받는 정의 소중함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대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공손한 행동입니다. 대접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접에 담긴 상대의 사랑과 존경과 정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베풀어준 만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를 그렇게 이해타산으로만 생각한다면 참 씁쓸합니다. 대접해준 사람은 정성을 다해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그렇게 저울을 들이대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대접받는 일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대접 속에는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접을 뒤집어 접대가 되면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접대는 사절이지만 대접은 환영입니다. 대접이 오가는 인간적인 정이 사람과 사람을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줍니다. 그 대접을 시작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저버림이 반복되면 버림받는 일이 계속되어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 사람에게 한 접대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저버린 은혜는 연쇄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신과 배신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되세요. 오늘의 나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소통하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며 인간관계를 맺어왔는지가 나를 결정합니다. 무수한 사람을 만나 소통하지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그가 던지는 한마디에 기가 죽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만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대화의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담백한 담화로도 따뜻한 정감이 스며들게 만듭니다. 만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입으로 한 가지 말을 할 때 귀로 두 가지를 듣는 사람이고 자신이 흥분하기보다 상대의 흥을 돋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해하면 깊이 생각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을 짚지 않고 장황하게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남의 실수를 지적하는데 열정을 쏟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진정성이 엿보이는 사람과 핑계를 줄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낍니다. 상대의 흥을 돋우는 사람이 되세요.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는 더욱 신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흥은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흥이 나는 경우와 더불어 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흥이 나는 경우는 다소 난감합니다. 혼자 흥분해서 말하면 상대는 기가 죽어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전혀 감흥이 없는데 혼자서만 신나서 떠들어댑니다. 화가 나서 흥분한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이런 경우 더 이상 소통은 진전되지 않고 불통이 시작됩니다. 불통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서로가 서로의 흥을 돋우는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맞장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공감대역이 넓어지면서 맞장구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내 이야기가 상대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나 역시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몸에서 느끼는 언어가 말에 담길 때라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내 말에 체중이 실릴 때 상대는 비로소 감흥하고 맞장구로 응수해 줍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 체중이 실리면 이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을 할 때도 흥을 돋우는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납니다.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일이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생기고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낙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하기보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장점을 강화해주는 소통은 상대 가능성을 무한대로 열어줍니다. 허물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선물이자 보물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허물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도 힘듭니다. 인간미는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또 상대의 허물을 눈 감아주고 인정해 줄 때 연대가 생깁니다. 사람은 저마다 부족함을 지닙니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나 역시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을 만나 함께 부족함을 채워주며 따뜻한 인간적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믿고 의지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결핍이나 허물이 오히려 둘 사이를 신뢰관계로 전환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말 못할 아픔이 서려 있고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슬픈 사연이 담깁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합니다. 실수가 큰 실패로 가지 않도록 반성하고 성찰하면 체험적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실수나 실패는 모두 배움의 소중한 원천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쉽게 보완되거나 장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쉽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지시한다고 해서 제한된 시간에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장점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장점을 지지해주고 그걸 살려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원해줄 때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깨지지 않는 믿음의 연대가 생깁니다. 단점을 지적하면 의기소침해지지만 장점을 지지하면 자기만의 지도를 갖고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납니다. 끊어진 단점의 고리를 연결하기보다 이미 굳건하게 연결된 장점의 고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조언을 해야 합니다. 약점을 지적해서 보완을 한다고 해도 강점을 보유한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학교에 입학한 토끼와 오리가 있습니다. 토끼의 강점은 눈 오는 날 산등성이로 뛰어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오리의 강점은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토끼의 약점은 수영을 못하는 것이고 오리의 약점은 눈 오는 날 미끄러운 산등성이를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토끼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수영을 잘하는 오리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눈 오는 날 산등성이를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오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산등성이를 빠르게 올라가는 토끼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그쪽을 개발하면 멋진 능력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토끼에게 왜 수영을 못하냐고 비난하거나 야단을 치면 상처만 받을 뿐 해결 대안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리에게 왜 너는 토끼처럼 눈 오는 날 산등성이를 못 올라가느냐고 질책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발견해주고 칭찬해주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장점을 강화해주는 소통이야말로 상대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열어줍니다. 가능하다고 믿을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